이번 장은 교재 챕터 4장인 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결국 이번 장은 이제 모터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터를 이제 회전을 시키는데 이 모터의 그 방향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계 방향, 모터가 회전하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그래서 모터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하도록 우리가 제어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모터가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자가 이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모터의 방향과 그 다음에 속도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사용하는 모터는 이제 DC 모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브러쉬가 없는 모터, BLDC 모터가 아니고요. BLDC 모터가 아니고 그냥 브러쉬가 있는 모터입니다. BLDC 모터는 이제 브러쉬에서 이렇게 안에 브러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브러쉬가 있는 모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브러쉬가 있는 모터가 이렇게 전류나 전압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BLDC 모터보다 브러시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SHLESS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BLDC 모터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브러시가 없는. 그러면 브러시가 안에 들어있는 그 회전자가 이제 닳지가 않아요.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그 모터의 그 회전 방향 그리고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이 브러쉬가 있는 모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모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버 모터는 일반 이 모터는 이제 0에서 360도까지 이렇게 돌고요. 서버 모터는 이제 보통 0에서 한번 우리가 구간을 정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DC 모터는 내가 0에서 만약에 45도까지만 돌리겠다, 이게 안 돼요. 그냥 DC 모터 그냥 무조건 돌리면 360도 도는 거예요. 계속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버 모터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이렇게 선풍기가 있다고 하자는 얘기야. 이 선풍기가 회전을 하면 360도 이렇게 돌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보통 뭐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이 각도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그 모터 회전의 각도를 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터가 서버 모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모터로 각도를 제어해서 회전하는 이 구동 방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거리 센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 DC 모터 구동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모터 목표를 보면 DC 모터 제어 회로 제작하기, 그리고 트랜지스터를 그리고 모터 제어하기, 그리고 PWM 신호로 모터 제어하기, 여기까지가 아마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 우리가 실습을 하면 필요한 부품입니다. 여기 보면 그 레귤레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정전압기라고 안정된 전을 공급해주는 정전압기 레귤레이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9V 전압을 인가할 배터리 클립선, 이건 나중에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트랜지스터입니다. TR이라는 거고, 저항, 그 다음에 카패시터,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모터, 적외선 거리 센서, DC 모터, 이렇게 다이오드,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이렇게 필요하고요.
자, 우리가 그 이번 강좌에서 필요한 것은 모터 속도를 제어할 때 필요한 것은 요거, 그다음에 9V, 그다음에 콘덴서, 그다음에 뭐 이것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DC 모터, 그다음에 다이오드, 요 정도, 그리고 저항, 요 정도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걸 했냐면 이렇게 생긴 것이 모터예요. 이 모터를 우리가 회전, 모터를 구동시킨다는 얘기죠. 모터를 회전시키고, 그리고 모터의 속도를 우리가 가변적으로 제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이와 같은 모터가 DC 모터라고 합니다. 직류 모터. 그러니까 직류 전원을 인가를 해야만 모터가 동작하는 것을 DC 모터라고 하고요. 이 이외에도 교류 모터가 있습니다. AC 모터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더 큰 파워를, 더 큰 토크를 갖기 때문에 더 큰 파워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조그마한 소형 가전 제품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직류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제 모터가 되겠고요. 한쪽에 직류 전원이 인가가 되면, 그러니까 직류 전원이 인가되면 얘가 어떤 특정 방향을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쓰는 것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무선 조종 자동차, 무선으로 조정하는 자동차, 보통 RC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바퀴 구동하는 그 모터 바퀴, 그리고 뭐 영화를 보는 뭐 DVD 플레이어, 이런 데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와 같은 DC 모터는 이제 크기가 이렇게 뭐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가격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모터 속도는 이 모터의 인가는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속도는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가되는 전압이 높으면 모터의 속도가, 회전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인가되는 전압이 상대 속도보다 낮으면, 약한 전압에 가면 모터의 회전 속도가 약간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터에 인가하는 전압을 조절하면 모터의 회전 속도를 바꿀 수가 있게 돼요. 또한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모터예요. 여기에 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주면 모터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터에 인가하는 전압을 바꿔주면, 이쪽에서 플러스, 이쪽에서 마이너스 그러주면 약간 거꾸로 이렇게 돌게 되죠. 이렇게. 그 결국 인가하는 전압의 방향을 바꾸면 모터의 이 회전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그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그런 회로가 H 브릿지라는 회로가 있어야 돼요. 이 H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강좌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주로 모터의 그 속도가 아니라 그 모터의 모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모터를 모터의 속도를 우리가 가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번 책에서 사용하는 모터는 이렇게 브러쉬 모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브러쉬 모터. 그래서 이 브러쉬 모터는 이렇게 고정 자석과 이렇게 회전하는 코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브러쉬 모터는 이것은 이제 값이 싸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기가 쉽게 됩니다. 보통 이와 비슷한 것이 앞에서 우리가 BLDC 모터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브러시리스에서 BLDC 모터인데 이것은 이제 모터에 브러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러시 모터는 보통 그 드론이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브러시 모터보다 약간 좀 비싸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브러시 모터를 사용을 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러시 모터는 단점이 뭐냐면 브러시가 달면 내구성이 좋지 못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모터의 그 어떤 그 원리니까 생략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모터들은 그 유도 전력이라는 것을 받아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 코일로 전류가 전달되면 자기장이 발생하여 극성에 따라서 고정 자석을 끌어당겨 오고 밀어내게 되는 이 유도 전력에 의해서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기본 그 원리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모터의 그 특성과 속성에 대해서 이제 패스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모터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상용화된 모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이 로봇에 보면 특히 로봇에서는 그 관절은 거의 다 모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주로 로봇 관절은 이제 서버 모터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터를 쓰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모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보통 이 DC 모터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류를 소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DC 모터는 아두이노 전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DC 5V의 그 20mA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전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9V짜리 건전지 DC 9V짜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그 전류보다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DC 모터는 이렇게 유도 특성이 때문에 전압 스파이크를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잘못하게 일어나면 아두이노 보드가 이제 이렇게 못 쓰게 됩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거의 타버린다고 얘기하죠. 스파크 버벅 튀면. 그래서 아두이노와 별개로 외부 전원을 DC 모터에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실습할 때 9V 전원하고 플러스하고 아두이노의 전원 플러스 5V 전원을 동시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게 모터예요. 이게 모터고요. 회로들을 잠깐 봅시다. 여기서 요게 모터고 요거는 이제 콘덴서죠. 얘가 이제 다이오드고,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뭐냐? 트랜지스터라는 거죠. 저항이 있고, 그리고 공급 전원 DC 9V가 있고, 이것은 이제 여기 핀 9는 얘가 이제 아두이노 보드가 되겠죠. 아두이노 MCU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이 모터의 그 회전 방향과 모터의 그 회전 속도를 우리가 제어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자를 하나씩 보고자 하는 겁니다. 회전 속도를 제어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압에 따라서 전압 값에 따라서 그죠? 전압 값에 따라서 모터의 속도가 빨라지고 천천히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아두이노에서 전압을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PWM이라는 것을 PWM의 2TB를 이용을 하면 그죠? 전압을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전압을
우리가 PWM의 2TB 즉 이렇게 펄스가 인가되는 요 비용이 요 비가 한 줄기 내에서 얼마만큼 크냐 작냐를 가지고 2TB라고 하죠. 그래서 이만큼 만약에 요것은 2TB가 50%고요. 만약에 2TB가 100 이렇게 하면 이건 2TB가 100이고요. 이렇게 좀 더 크게 하게 되면 이건 뭐 예를 들어 2TB가 예를 들어 7, 80%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가장 큰 파워, 그 다음에 얘가 파워가 적게 출력이 되게 되죠. 이렇게 전압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 제어에 따라서 모터 속도의 회전, 모터 속도가 가변이 되겠죠. 자, 먼저 봅시다. 이 회로를 잠깐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회로의 구성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터를 다는데 티아는 왜 달고, 트랜지스터는 왜 달고, 컨덴서는 왜 달고, 다이오드는 왜 달고, 여기에 저항은 왜 다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 9V 이 모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두이노의 5V와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전류 가지고는 이 모터를 구동할 수 없으니까 이게 9V 건전지를 통해서 더 큰 전류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9V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콘덴서라는 것은 이 캐패시터입니다. 그죠? 캐패시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주 목적은 뭐냐면 이 모터가 딱 전원이 들으면 모터가 막 돌죠. 모터가 막 돌기 시작하면 얘가 어떤 열도 발생이 되고 또 얘가 전기적인 잡음을 발생을 시켜요. 그럼 전기적인 발생을 시키면 그 잡음 제거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요 캐패시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캐패시터를 달면서 모터의 전원을 인가시켰을 때 이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적 잡음을 얘가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이오드라는 것은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다이오드는 이제 역방이면 안 흘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모터로 들어가는 즉 역정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얘가 여기다 달아두면 이 거꾸로 들어가는 것을 모터에 거꾸로 역전류값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다이오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전류를 이 다이오드를 달아놓으면 전원이 인가가 돼서 전류가 이렇게 TR로 모터를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 모터가 구동이 돼서 거꾸로 들어가는 이 전원도 보호를 하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역전류, 얘는 컨덴서는 이 모터의 정기적인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2학년 때 그 트랜지스터를 아마 전자요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트랜지스터를 T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트랜지스터는 크게 NPN과 그죠? 그 다음에 PNP 이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P 트랜지스터의 심볼을 보면 이렇게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이렇게 세 개의 단자가 이렇게 있죠. 이쪽이 베이스, 일반적으로 이쪽이 컬렉터, 이쪽이 에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에미터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걔는 우리가 NPN형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미터에서 베이스 단자 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걔는 우리가 PNP형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이스 단자에서 이쪽이 베이스 단자고 이쪽이 콜렉터 단자고 이쪽이 에미터 단자니까 베이스 단자에서 에미터 단자로 화살표 방향이 있으니까 이거는 NPN형 트랜지스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트랜지스터는 보통 우리 학습을 할 때 사회에서 트랜지스터는 보통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세 가지 작용. 첫 번째가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스위치 작용은 어떤 전류나 전압을 ON이나 OFF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 트랜지스터는 증폭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전류나 전압을 증폭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전류나 전압을 우리가 그 신호를 증폭시키는 증폭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정류작용을 하게 되죠. 보통 정류작용은 우리가 이렇게 교류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DC로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그래서 반파 종류면 이렇게 전파면 이렇게 해서 이걸 DC로 바꾸는 그런 종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을 하게 돼요. 스위치 작용, 증폭 작용, 정류 작용.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회사 가서 면접 보면 보통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임원들이 트랜지스터의 그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하면 트랜지스터는 첫 번째 스위치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폭 작용을 하고 정류 작용합니다. 스위치 작용은 트랜지스터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흘리는데 베이스 단자가 5V냐 그라운드냐 또는 VCC인가에 따라서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흘리지 않게끔 하는 스위치 작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 증폭, 정류 작용한다는 거 꼭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는 어떤 형태로 쓴 거냐면 스위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스위치 작용. 자, 스위치 작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여기 저항값은 트랜지스터하고 아두이노 보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에서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로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전류나 전압값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값을 다른 거고요. 자, 트랜지스터는 보통 콜렉터에서 에미터 단자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9V에서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터 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다이어드가 역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역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일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콜렉터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에미터 쪽으로 빠져야 돼요. 근데 여기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흐르지가 않으니까 모터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야지 이 모터가 도는데 물이 이렇게 해서 흐르지가 않으면 여기 모터는 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여기다가 요 베이스 단자에다 5V 전원을 딱 인가를 하면 얘가 9V에서 모터를 거쳐서 콜렉터 단자를 들어와서 에미터 단자를 이렇게 쭉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빠지게 되니까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베이스 단자에 마이너스를 그라운드를 딱 연결시키면 얘가 딱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이 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딱 멈추게 됩니다. 일로 빠져 흘러가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오프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모터가 전원이 인가가 되지만 전류가 물이 얼로 이렇게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냥 고여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모터가 동작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베이스 단자에다가 우리가 5V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연결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터가 동작, 회전 또는 스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터를 회전하고 그 다음에 스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트랜지스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이 모터를 동작 또는 그 스톱하기 위한 스위치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트랜지스터가
스위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스위치 작용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TR을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스위치 이 회로에서는 스위치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핀 9번은 여기에 뭐가 달린 거냐면 얘는 여기에 아두이노예요. 그죠? 아두이노에서 그 PWM 전력을 내보내면 됩니다. PWM 파형을 PWM 신호를 내보내 주게 되면 이 PWM 신호가 2TB가 1이 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50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면 모터가 굉장히 2TB가 100일 때는 모터가 최대 속도로 돌려가겠죠. 이렇게 막혀 있다가. 그래서 이 2TB가 더 작아지면 얘가 점점 모터의 회전 속도가 점점 감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2TB 값을 0으로 해주면 여기 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모터는 돌지 않게 돼요. 결국 이 PWM의 이 아두이노의 그 PWM의 그 2TB로 인해 가지고 이 모터 즉 트랜지스터의 그 스위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모터 속도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 속도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로를 꾸미고 PWM을 주지 않고 이렇게 회로를 꾸민 상태에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이 트랜지스터의 그 베이스 단자에다가 5V를 인가시키면 얘가 모터가 휙 돌고요. 다시 베이스 단자에다가 그라운드를 연결시키면 이 모터가 스톱할 거예요. 네. 점퍼선을 갖다 놓고 베이스 단자가 5V인가 그 다음에 빼가지고 그라운드인가 하면 모터가 돌았다가 섰다 할 거란 얘기죠. 5V인가가 계속 꽂으면 2TB가 100이고요. 그리고 뺐다 꽂았다 하면은 이 속도를 일정하게 하면 그라운드 5V는 2TB가 50%인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는 더 천천히 돌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PW 신호의 그 2TB로 인해 가지고 이 모터의 속도를 가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다이오드라는 것을 우리가 역지전류를 우리가 이제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보통 이제 이 모터가 뭐 좀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모터는 이 안에 자기장 내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전류를 변화문으로 시켜서 걔를 우리가 전기장치를 유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도자로 작용하는 이 모터가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모터가 돌기 시작하면은 얘가 분명히 이 모터는 안에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이 있으니까 그 유도자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모터가 코일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코일이 어떤 그 유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 뭐가 생기냐면 관성전류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때 모터를 갑자기 정지하거나 모터의 전원을 갑자기 제거하거나 모터의 회전을 바꾸려고 전류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면 모터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성전류나 그 반대 방향으로 새롭게 생긴 데는 그 전류가 충돌을 하게 되면 뭐가 전류가 충돌하면 스파크가 발생이 되죠. 그럼 스파크가 발생이 되면 결국 모터가 손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모터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다이오드나 컨덴서를 달아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오드는 특성상 전류를 한쪽 방향만 흘러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모터를 가려주는 모터에다가 다이오드를 장착하면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류가 다이오드를 거쳐서 흐르지만 거꾸로는 흐르지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로가 보호가 되게 됩니다. 이제 뭐 그런 물리적인 설명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목적, 이 9V에 사용하는 목적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뭐 기본적인 센서들을 가지고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5V하고 전류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9V의 배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9V 가지고 충분한 이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충분한 전원을 전류를 인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브레이드보드에서 아두이노의 5V하고 그 9V 건전지의 플러스 볼트하고 같이 연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접지는 상관없어요. 그라운드는 따로 똑같이 해도 되는데 플러스 5V하고 9V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플러스 5V와 건전지 9V는 플러스 값은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두이노 역기 전압이 들어가서 아두이노가 이제 안 좋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터를 이제 연결을 하는데 모터 연결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보도록 뒤에 회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위치 트랜지스터는 스위치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반원이고요. 이렇게 반원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잘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둥근 원을 이렇게 딱 잘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일반적으로 평평한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EN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다리가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NPN의 경우 이렇게 하면 이쪽이 베이스 단자, 이쪽이 콜렉터 단자, 이쪽이 에미터 단자예요.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는 대부분 왼쪽이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단자입니다. 그래서 EBC예요. 이쪽 깎인 면에서 글자가 똑바로 쳐다봤을 때 왼쪽이 에미터 단자, 가운데가 베이스 단자, 그리고 우측이 콜렉터 단자입니다. 이렇게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콜렉터로 들어와서 에미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연결 통로를 흐르고 안 흐르고는 이 베이스 단자의 값 가지고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이스에 들어오는 값을 변조시키면 이 값을 바꿔주게 되면 전류가 트랜지스터를 통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5V 아두이노에서 제공한다 하면 플러스 5V를 주면 이렇게 전류가 통과하고요. 0V를 주게 되면 오프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콜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흐르지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스위칭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PWM 신호를 베이스 단자 쪽에 인가를 하게 되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우리가 가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건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이오드를 이용한 이유 이렇게 있습니다. 역전압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역전압 스파이크라는 것은 모터와 그리고 전원장치 이와 같은 것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역전압 스파이크가 발생이 되면 그런 상황은 모터를 갑자기 정지했을 때, 모터의 전원을 갑자기 최고했을 때, 그리고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전류 방향을 갑자기 변경했을 때, 이렇게 생기면 역전압 스파이크가 발생이 되는데, 이와 같은 역전압 스파이크를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됐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로써 이제 회로를 이제 구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회로를 이제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브레드보드에다가 회로를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자, 5V짜리 이렇게 건전지가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실수실에서는 9V짜리 배터리 건전지를 여러분한테 안 줘요. 그럼 9V는 어디서 구하냐? 여러분 2학년 때 실습한 그 전원 공급기 있죠. 테이블에 파워 서플라이. 예, 거기서 9V를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다 걔는 거기서 나온 대부분의 전원 DC이기 때문에. 그래서 9V짜리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9V를 이제 한쪽은 플러스와 한쪽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은 요 아두이노 보드하고 똑같이 접지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에 여기 접지, 얘가 접지. 그리고 한쪽 플러스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모터로 가야 되겠죠. 모터는 급성이 없어요. 한쪽이 모터는 이제 다리가 보통 DC 모터는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뭐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 모터가 회전하는 것을 팔랑팔랑거리면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9V, 이쪽은 그라운드입니다. 모터는 이거 모터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터의 마이너스 단자 쪽은 이렇게 콘덴서하고 다이오드가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들어오고 한쪽 단자는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다이오드고요. 여기 다이오드고, 그 다음에 이쪽이 콘덴서예요. 여기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긴 여기 하얀 선이 있고 이렇게 선이 두 가지 있는데, 이쪽이 에너드 플러스, 그리고 이 하얀 선이 있는 데가 마이너스 캐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돼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이오드는 급성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콘덴서는 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그 다음에 콘덴서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 단자에다가 여기서 뽑아서 이렇게 트랜지스터,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그래서 콜렉터 단자로 이렇게 앞에서 콜렉터 단자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콜렉터 단자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이 베이스 단자는 뭐와 연결돼요? 아두이노하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아두이노하고 9번 핀입니다. 그래서 9번 핀에다가 여기에 하이나 로 값을 주면 얘가 모터를 스탑, 만약에 디지털 라이트 값에서 하이나 로 값을 반복시키면 얘가 돌다가 썼다가 돌다가 썼다가 돌다가 썼다가 돌다가 썼다가 할 거예요. 또는 이 값을 가지고 여기 값을 디지털 라이트가 아니고 아날로그 값을 주게 되면 0에서부터 255 값을 주게 되면 0일 때는 쓰고 255일 때는 빠르죠. 그러니까 점점 모터가 이렇게 빨라질 거라는 얘기죠. 도는 회전 속도가. 그죠? 그리고 이제 한쪽은 에미터 쪽은 이렇게 그라운드로 빠지게 됩니다. 콜라이터 쪽은 이쪽 모터에서 이쪽 이 다이오드와 그리고 콘덴서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단자가 이렇게 TR 이 아두이노 보드로서부터 전원을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로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V 전원이 9V 전원이 이게 이제 외부 전원이죠. 9V 전원이 9V 전원에 이 그라운드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같이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9V 전원의 값이 아두이노의 5V 전원하고 같이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두이노의 5V 전원을 현재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트랜지스터의 방향이에요. 이 트랜지스터 방향을 제대로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를 꽂아놓고 콜렉터 쪽이 이쪽 그 콘덴서와 다이오드 쪽에서 모터 방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방향을 확인을 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트랜지스터가 NPN이 아니고 다른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그때는 그 트랜지스터에 뭐를 봐야 돼요?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서 그 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로를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TR을 이제 회로를 구현을 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모터 회전은 얘가 돌아요, 얘가요, 까맣게. 그래서 얘만 쳐다보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 테이프나 뭐를 감아놔 놓으면 얘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 단자에다가 이 TR의 베이스 단자의 값에 의해서 얘가 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모터 속도 제어하기 해서 모터는 9번. 이것은 뭐냐면 이 9번 핀이 그 아두이노의 9번 핀이 TR의 베이스 단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터를 출력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즉 아두이노에서 9번 핀은 출력으로 쓰겠다는 거. 이 9번 핀은 출력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출력이 나와서 TR의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단자로 입력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루프문에서 반복문 썼어요. for i가 정수용이고 0서부터 256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i는 결국 0서부터 우리가 255까지 증가가 되겠죠. 그죠? 0, 1, 2, 3, 4 이렇게 증가가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값을 아날로그 라이트 값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모토에다가 아날로그 라이트 값을 입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0, 그 다음에 10ms 이후에 1, 10ms 이후에 2, 10ms 이후에 3, 10ms 이후에 4 이렇게 값들이 어디 들어가요? 요 베이스 단자로 저항이 있고 요 베이스 단자로 이게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니까 그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고 이 베이스 단자로 처음에 0, 10ms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0일 때는 얘가 결국 그라운드 값이 해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통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돌지 않을 거라는 얘기 모터가.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가다가 255가 되면 얘가 최대로 제대로 이렇게 흘릴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2초 후에 이제 다 0, 1, 2, 3, 4에서 250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게 다 돈 다음에 2000ms니까 2초 후에 다시 이 베이스 단제 255, 254, 253 서서히 여기 베이스 단지에 들어가는 요 값이 즉 결국 PWM에 해당하는 요 값이 서서히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럼 모터가 속도가 처음에는 250면 굉장히 빨리 돌다가 서서히 이 값이 줄어들면 들을수록 모터의 회전 속도도 서서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모터에 요 값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2초 후에 다시 일로 오게 되죠. 다시 또 증가, 다시 2초 후에 얘가 감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모터가 빨리 돌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돌다가 점점 빨리 돌고 여기서까지는 모터가 점점 빨리 돌고 여기서부터 모터의 속도가 감소, 여기는 모터의 속도가 서서히 증가, 얘는 모터의 속도가 서서히 감소. 요 값을 바꿔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험하기 전에 회로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회로를 설계했다면 간단해요. 요 베이스 단자 요 값이죠. 요 포트 요 9번 요 값을 PWM 빼지 말고 여기 들어오는 값을 여기 그라운드에 꽂았다가 다시 또 뽑아가지고 요 접지에 이 5V에 꽂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그라운드에 꽂으면 이 모터가 회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이스 들어간 단자를 5V에 꽂으면 다시 모터가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정말 모터가 회전 그리고 스탑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요 값, 요 PWM 값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PWM 신호 가지고 그 모터의 그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우리가 바꿔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보면 앞에서는 아두인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거는 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9번에서 들어와서 다 똑같고요. 이 빨간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5V를 따로 썼어요. 아두이노에서 이 모터의 9V는 모터에서 사용한 9V는 직접 모터 핀에 연결했고요. 아두이노는 5V를 따로 썼습니다. 왜? 가변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인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항 값은 극성은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값을 인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한쪽은 플러스 값, 이쪽은 마이너스 값, 이쪽은 플러스 값을 인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아날로그 값으로. 그러면은 가변 저항 아날로그 리드 값으로 가변 저항 값을 읽어오겠죠, 그죠? 읽어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가변 저항에 의해서 이 PWM 아두이노 보드의 어떤 PWM 값이 아니고 이 가변 저항 읽어온 이 값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모터 속도를 회전하는 것을 회전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가변 저항으로 모터 속도 조절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모터는 9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9번 핀을 모터의 상수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POT 0번은 가변 저항이 아날로그 0번 핀에 들어온 그 포트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VAL을 0으로 초기를 해놨고요. 모터는 이제 출력 포트 썼습니다. 몇 번? 아두이노의 요 9번 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날로그 니드 값으로 이제 0번 핀 값을 읽어와요. 0번 핀은 어떤 값이냐면은 얘는 어떤 값이에요? 저항 값이죠. 가변 저항 값이에요. 가변 저항 값을 읽어와 가지고 이 VAL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입된 값이 이렇게 매핑 함수를 써서 가변 저항이 예를 들어서 0서부터 20kΩ이다. 이 값이 우리가 PWM 신호의 값으로 0서부터 250 그 5까지 값으로 변환시켜 줘야 되니까 이 값을 이렇게 매핑을 시킨 겁니다. 0은 0으로 최대 10 이상 값이 255로. 그리고 가변 저항은 값이 0옴 이하나 200 최대 20kΩ 이상이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constraint이라는 그 제한 함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을 매핑을 시켜서 여기로 대입하고 모터에다가 이제 실제 변환된 ADC 값을 한 값을 이것다가 대입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이 POT 값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요 읽어 들은 값이 ADC에서 요 PW로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베이스 단자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조정을 하면 이 아날로그 값이 우리가 매핑 함수로 써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화를 시켜서 그 디지털 값이 PWM 신호로 매핑이 돼 가지고 이렇게 베이스 단자로 들어가서 이 모터의 속도를 회전 속도를 우리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모터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터하고 트랜지스터하고 주가 이제 트랜지스터하고 모터를 쓴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하고 모터를 가지고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 그 모터의 속도의 그를 우리가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 가지고 모터 속도 조절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어디 갔어? 요 PWM 신호 가지고 우리가 모터의 속도 조절하는 거 하나, 아날로그 라이트를 썼으니까 PWM 신호를 가지고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그 소자의 특성을, 기본 특성을 여러분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다이오드를 왜 씁니까? 예, 스위치 작용하기 위해서 다이오드 씁니다. 그렇죠? 다이오드라는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역방향과 순방향과 역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도통 또는 흐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스위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온오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 다이오드를 하나 쓰면 이와 같은 정형파가 이렇게 반파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다이오드를 4개 쓰면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이쪽 부분도 이렇게 이쪽 부분도 이렇게 전파 종류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그런 목적에 쓰는 거고요.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아까 얘기했듯이만 스위치나 증폭이나 정류작용에 우리가 스위치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각 소재의 기본 특성 기능을 여러분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이 하드웨어를 설정을 만들어 놓으면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하드웨어를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은 나중에 엔지니어로서의 각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잘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하드웨어도 잘 설계하고 프로그램도 잘 작성을 해야만 여러분이 회사 나가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게 돼요. 예전에는 프로그램 따로 그 다음에 하드웨어 따로 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를 꾸밀 줄 알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작성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프로그램만 개발하겠다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게임에 관련된 엔진 프로그램을 내가 하겠다. 내가 어떤 컨텐츠 프로그램을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것은 로봇에서는 뭐 컨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어떤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의 주 목적 특성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만지고 어떤 그런 행위를 우리가 그런 그 로봇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처음서부터 그런 로봇을 쉽게 딱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도 배우고 디지털 배우고 아날로그 배우고 또 회로도 구현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다음에 회로가 구현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기계나 도구나 센서나 부품이나 장치를 가지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또 조립을 하고 개발하고 다 이제 제작을 했으면 다시 또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서 그 만든 작품이 동작을 시켜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강좌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는 그 모터의 그 회전 방향을 바꾸는 요 H 브릿지라는 것이 있어요. 모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려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이쪽으로 흘려주면 모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쪽이 플러스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려주면 모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터의 회전 방향이 이렇게 전류나
전압의 방향에 따라서 모터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방향 값이. 또는 모터를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